Today is the day. 미국 플로리다 앞바다에서 16년째 바다를 뒤지던 보물사냥꾼 멜 피셔는 매일 이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러던 1985년 어느 날 새벽 그의 구호는 현실이 됩니다. 363년 전 허리케인에 침몰했던 스페인 보물선 누에스트라 세뇨라 데 아토차가 완전한 형태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죠. 이 보물선은 1622년 대항해 시대 남미 식민지에서 짜낸 은하와 금괴, 에메랄드와 성물을 잔뜩 실은 채 스페인 본토로 돌아가던 중 허리케인을 만나 카리브해로 사라진 전설의 배였습니다. 현재 가치로 4억 달러에 달하는 초대형 보물선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죠. 하지만 영광은 곧 전쟁이었습니다. 16년 탐사 동안 아내와 아들, 동료 다이버 릭 게이지를 잃었습니다. 말 그대로 인생 모든 걸 바쳐 찾아낸 보물선이지만 현실은 피셔를 차가운 전쟁터로 밀어넣었습니다. 왜냐하면 플로리다 주정부와 스페인 정부가 보물 소유권을 두고 소송을 제기했으니까요. 피셔는 결국 수년간 법정에서 치열한 소송을 벌여야 했고 언론은 그를 보물사냥꾼이라 부르며 탐험과 약탈의 경계에서 그를 재단했죠. 이 보물선이 발견된 후로 보물선 관련 뉴스는 주기적으로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2001년 발견된 1694년 침몰 영국 전함 HMS 서섹스는 금화 10톤을 실은 채 수백 년 동안 지중해 바닥에 잠들어 있었고 스웨덴 바사호, 포르투갈 에스메랄다호 등등 침몰, 추적, 발견, 분쟁이라는 동일한 서사만큼이나 각 선박이 품은 역사는 다채롭습니다. 그런데 삼면이 바다인 한국이라고 보물선 이야기가 없었을까요? 전남 신안 앞바다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전남 목포 서북쪽 40km 작은 섬 증도. 이 섬에 사는 어부들 사이에는 분명 큰 보물선이 침몰해 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부터 깨진 청자와 목재 파편이 심심찮게 걸려나왔으니까요. 나오라는 고기는 안 잡히고 재수없는 그릇만 걸린다던 어부들은 대개 바다에 다시 던져버렸고 그나마 형태가 멀쩡한 그릇이라도 나오면 개밥그릇이나 재떨이로 사용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1975년 8월 20일 만선의 꿈을 안고 증도 부근에 던진 최평호 씨의 그물에는 또 그릇 6점이 끌려 나왔습니다. 그간 봐왔던 것보다 조금 더 온전했고 푸른색도 있고 하얀색도 있어 일단 마루 밑에 보관해 두기라는데요. 얼마 후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던 동생이 방문하자 이들을 꺼내 보여줬는데 동생이 보기에 그냥 그릇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형을 설득해 인양 사실을 신안군청에 신고하도록 했죠.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신안선의 존재가 처음으로 알려진 겁니다. 당시 문화재관리국은 이들이 중국제 청백자이며 송나라 원나라 시대의 것으로 판정했는데 문제는 비밀 유지에 실패해 삽시간에 전국으로 알려졌다는 점입니다. 더 큰 문제는 문화재관리국이 청백자 발견 해역에 대한 조사와 보존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점인데 그도 그럴 것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에는 수중 고고학 전문 인력과 잠수 장비가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어쨌든 이 보물선 이야기는 전국으로 일파만파 퍼져나갔고 당연히 도굴꾼의 귀에도 흘러들어갔죠. 바다에 가라앉은 보물선과 도굴꾼, 어쩌면 이는 당연한 수순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결과적으로 이 신안선 발굴은 국가사업으로 발전했는데 역설적이지만 도굴꾼이 이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신안선의 도굴 사건이 처음 알려진 것은 1976년 10월 이 소식을 접한 도굴꾼 8명이 9월 1일부터 9일까지 청자화병 등 122점을 무단 인양 후 밀매를 시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3명이 검거됐고 나머지 5명에 대한 수배령이 내려졌는데요. 물주 2명이 언론 보도를 보고 전문 잠수부를 고용해 인양했는데 그중 일부를 팔아치우려다 덜미를 잡힌 것이죠. 그리고 이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시작됐는데 조사 과정에서 1976년 7월부터 9월까지 총 4회에 걸쳐 230점을 인양해 골동품상에 팔아 넘겼고 골동품상은 그중 27점을 부산의 한 사업가에게 1240만 원을 받고 팔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대검찰청은 3개월 수사 끝에 세계 조직 13명의 도굴꾼과 취득자를 입건했고 311점의 유물을 회수했는데요. 시중에서 찾아보기 힘든 송나라 원나라 시대 도자기가 완전한 모습으로 바다에서 인양된다는 것은 일반인들도 관심을 갖기 충분했습니다. 한 점당 시가 1억 원이라는 신문기사는 오히려 전국의 도굴꾼 초청장이 되어버렸고 문화재관리국은 조바심을 내기 시작했죠. 도굴꾼이 검거되면서 비로소 발굴의 필요성을 절감한 문화재관리국은 부랴부랴 신안해저 발굴조사단을 꾸린 후 해군 소속 심해 잠수사들의 도움을 받아 본격적으로 수중 발굴을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수중 발굴에 나선 그 누구도 자신들이 발견하게 될 유물의 규모를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1, 2차 예비조사에서만 5,000점이 넘는 도자기가 쏟아져 나왔으니까요. 이후 수심 20m에서 선체 28.4m, 폭 6.6m의 선박이 발견됐는데 진짜 보물선이었습니다. 침몰선은 발굴 당시 총 720조각으로 나뉘어 인양됐는데 어느 정도 원형 복원이 가능했습니다. 이를 통해 조사단은 신안 침몰선의 제작 기술, 나무 원산지, 선용품 등을 토대로 14세기 일본으로 향하던 중국 무역선으로 추정했습니다. 또한 인양된 목간의 글씨를 통해 1323년 원나라 지배하에 있던 현재 중국의 저장성 동부도시 영파에서 무역품을 싣고 일본의 히카다와 교토로 향하던 무역선이라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남학신, 칼코 등 일본 유물 20여 점도 함께 발견되면서 당시 동북아 3국의 교류 상황을 추론할 수 있었죠. 1984년까지 11차례의 발굴 끝에 드러난 결과는 상상 그 이상입니다. 총 23,502점의 유물, 아열대산 최고급 가구목재 1017개, 선체조각 445개가 나왔으니까요. 이는 단독 유적에서 수습한 유물로는 세계 고고학계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위대한 발견이었습니다. 특히 발굴된 도자기는 청아와 백자를 비롯한 모든 종류가 모여 있어 마치 중국 도자기 전시장을 방불케 할 정도였죠. 이는 중세 해상무역의 비단길과 견주어 도자기의 길이라고 불릴 만큼 번성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것은 단연 동전이었습니다. 무려 800만 개, 무게로 28톤의 동전이 발견됐으니까요.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동전이 실려 있었던 것일까요? 일각에서는 배의 균형을 잡으려고 실었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선체 균형을 잡기 위해 이렇게 많은 동전을 실었을 리는 없습니다. 가장 신빙성 있는 주장은 청동대불 조성을 위한 재료였다는 것. 왜냐하면 원나라의 주요 화폐는 지폐였고 동전이 통용된 것은 딱 2번이니까요. 1310년 발행된 지대통보와 대원통보입니다. 이 두 동전이 신안선에서 나오면서 침몰 연대를 가늠할 수 있는 근거가 됐는데 그마저도 원나라 조정은 발행 1년 만에 사용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연대 추론이 가능해지죠. 어쨌든 이제 사용 가치가 없는 동전이 원나라에서는 천덕꾸러기가 됐을 테지만 외국과의 무역 때는 이를 교환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결국 신안선에서 발견된 28톤의 동전은 일본과 교역을 위해 사용됐다는 점을 알 수 있었죠. 청동대부를 만들기 위해서 말이죠. 일본은 8세기 후반부터 동 산출량이 급감하기 시작했는데 10세기 중반에는 일본 최대 광산인 나가노보이 동산까지 폐광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동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낮아졌으나 수요는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불교가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불교의 핵심은 탑 그리고 불상입니다. 즉 일본에서 불상 조성을 위한 동수요가 폭발한 겁니다. 일본의 3대 대불로 아스카 대불, 나라 대불, 가마쿠라 대불을 꼽는데 약 1252년경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가마쿠라 대불은 납성분이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무려 20%에 육박하죠. 이건 의미심장한 뜻이 있습니다. 신안선에서 발견된 동전 분석 결과 납성분이 약 30%였으니까요. 즉 신안선에서 발견된 동전과 가마쿠라 불상의 성분이 비슷한 겁니다. 그렇다면 1252년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121톤의 가마쿠라 대불이 원나라에서 수입한 동전을 녹여 만든 것일 수도 있다는 뜻인데요. 다만 아무도 이에 대한 정확한 진실을 알 수 없어 추측과 주장만 제기될 뿐입니다. 보물선은 얼마나 많은 금은보화가 있는지, 어떻게 바다에 가라앉았는지, 어떻게 발견되었는지 혹은 도굴꾼 같은 이야기가 더 관심을 받곤 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 배가 어떤 역사적 가치를 가졌는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신안선은 역대급 보물선이면서 한국의 고고학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신안선 덕분에 국립광주박물관과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설립되었고 수중 고고학이라는 개념이 생겨났으며 문화재보호법에 해저문화재가 명시적으로 포함됐으니까요. 이후 전문 탐사선 시뮤즈호가 투입되고 과학적 보존 처리 기술의 발전도 불러왔습니다. 그러니까 신안선은 한 척의 침몰선이 아니라 한국이 세계 수중 고고학 무대에 진입하게 된 출발점이자 고대 동아시아 해상교역의 퍼즐을 푸는 결정적 조각이었습니다. 진짜 보물 같은 발견이었던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